암 판정 받았을 때 수술을 진짜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. 약을 평생 먹어야 된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병원에 처음 갈 때는 보호자를 좀 꼭 누군가 옆에 있어서 아픈 것도 서러운데 여러 가지 검사를 해요. 왜 이거를 해야 되는지 잘 안 알려주더라고요. 희한하게. 다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. 물어보면 알려주긴 하거든요. 근데 물어보지 않으면 안 알려주는 것도 있어요. 오늘은 갑상선 수술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제 고민하는 분들 계실 것 같아가지고, 저도 이거 암 판정 받았을 때 수술을 진짜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. 왜냐면 이걸 수술을 하면은 약을 평생 먹어야 된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웬만하면은 안 하고 싶었는데, 이거를 꼭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공부를 되게 많이 했어요. 의사 선생님한테도 여쭤보긴 했지만 좀 기준이 애매해서 검색도 해보고 해서 나온 결론을 좀 심플하게 이제 얘기해드리면, 암이라는 판정을 받았을 때 젊으면 젊을수록 이게 암세포 전이가 빨리 된대요. 그래서 갑상선 암 같은 경우에는 임파선 바로 전이될 수도 있고 뭐 폐로 전이될 수도 있고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. 그러니까 나이 들수록 이제 암 전이될 확률이 낮아지고, 이제 나이가 젊을수록 이제 전이가 될 확률이 높아져 가지고, 저 같은 경우는 이제 40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어리잖아요, 이 정도면. 그래서 전이 될 확률이 높고, 그리고 이 암 결절이 1cm 미만이면은 이제 지켜보면서 추적 검사를 하면 된다고 하는데, 저 같은 경우는 2cm가 넘었어요. 그래서 무조건 이제 수술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리고 나이도 젊고, 뭐 이게 기준이 좀 모호한데 한 70대 80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암 판정을 받으시면은 뭐 1cm가 넘더라도 이게 지켜봐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. 왜냐면 이게 나이가 많으시니까 전이 될 확률이 낮으니까. 그리고 이게 암 세포가 자랄 확률도 낮대요, 나이가 들수록.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20, 30대, 40, 50대 정도는 전이가 될 확률이 많으니까, 그리고 암세포가 이게 크기가 커질 확률이 많고 해서 수술을 하는 게 좋다,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, 저 같은 경우는 40대고 그리고 결절이 2cm가 넘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무조건 해야 되는 수술을 무조건 해야 되는 케이스였어 가지고, 그래가지고 바로 수술을 잡아서 한 거예요. 이 대형 병원을 처음 가보고, 수술도 처음이지만 입원도 처음 해봤거든요, 대형 병원에서. 근데 대형 병원을 처음 갔을 때 기억이, 혼자 가면은 되게 힘들더라고요. 왜냐면 좀 뭐라 해야 되지, 수납 시스템도 다르고 뭔가 이렇게 크다 보니까 여기저기 막 가라 그러는데 그게 조금 힘들었어요, 초반에. 그래서 병원에 처음 갈 때는 보호자를 좀 꼭 누군가 옆에 있어서, 아픈 것도 서러운데 이게 막 여기저기 막 불려다니고 막 알지도 못하는데 찾아가야 되고 하니까 정신이 되게 없거든요. 그래서 누군가를 같이 데리고 가셨으면 좋겠어요. 처음에는 시카케어를 붙이고 있거든요. 이 시카케어가 뭐냐면, 입원했을 때 이거를 이제 흉터 연고제랑 지금 이거 붙인 거, 이거 테이프 같은 거를 2개를 살 거냐고 물어봐요. 근데 이거는 보험 처리가 안 되는 거라서 비급여라서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연고는 안 사고 이 테이프 시카케어라는 것만 샀어요. 이것도 연고도 비싸요. 이거 테이프도 비싸고. 근데 그 연고는 그 병원에서 파는 것보다 싼 게 있더라고요. 그래서 주문을 안 했고 요것만 병원에서 이제 주문을 했어요. 그 연고랑 이 테이프
요거 바르는 것도 상세하게 이야기를 안 해주세요. 그래가지고 제가 저도 공부해서 안 건데, 수술하고 나면 저번에 보여줬지만 반창고를 붙이고 나와요. 그러면 그 일주일 후에 이제 외래를 보라고 이제 방문하면 그거를 테이프를 떼주시거든요. 반창고를 떼주시고 이제 연고를 바르라고 해요. 그러면 그때 이제 자세하게 여쭤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같이 깜빡해가지고 못 물어보면은 연고를 언제 바르고 테이프를 언제 바르고 뭐 이런 것들을 안 알려주시더라고요. 미리는 제가 그러니까 질문하기 전까지는. 그래서 저도 이제 나중에 전화하고 이렇게 알아본 건데 맨 처음에는 연고를 바르셔야 돼요. 연고를. 그래서 여기 조금 수술한 자국 위에 딱쟁이가 있거든요. 일주일 후 정도 이제 반창고를 떼면 그때부터 이제 연고를 발라가지고 그 딱쟁이들을 이제 떨어질 때까지 연고를 계속 바르셔야 된대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한 보름 정도? 일주일 이상 연고만 계속 발랐어요. 그래서 이제 뭐 스카프 같은 거 하고 다니고 연고 바르고, 왜냐면 딱쟁이가 떨어진 다음에 이 테이프를 써야 된대요. 그래서 한 일주일, 보름 정도 그 연고를, 흉터 연고를 바르다가 그게 어느 정도 이제 딱쟁이가 떨어졌을 때 이 테이프를 발랐어요. 이 테이프를 붙였어요. 이 테이프의 역할이 뭐냐면 꼬맨 자국이 이렇게 좀 위로 부풀어 이렇게 좀 붓고 이게 자국이 거뭇거뭇하거든요. 그러니까 그거를 없애주는 역할을 한대요. 얘가 흉터도 잡아주고 그 뭔가 이렇게 부은 것도 진정시켜주고, 그리고 이렇게 색소 침착된 부분 뭐 이런 것들도 얘가 잡아준대요. 그래서 아직 저도 지금 이거 시카케어 붙인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그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, 아직까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붙이고 있어요. 근데 이게 되게 비싸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붙였다가 씻을 때는 이거 떼갖고 씻어가지고 이렇게 말리면은 또 접착력이 생겨서 계속 재활용할 수 있어요. 되게 여러가지 검사를 해요. 근데 그거에 대한 왜 이거를 해야 되는지 잘 안 알려주더라고요. 희한하게. 그래서 그냥 이것저것 막 하라 그럴 때 다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. 물어보면 알려주긴 하거든요. 근데 물어보지 않으면 안 알려주는 것도 있어요.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피검사를 왜 하는지, 예를 들면은 피검사를 왜 하는지 아세요 혹시? 거기에 여러 가지 정보가 나오겠지만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이게 문제가 없는지 보려고 피검사를 한다 그러더라고요.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서 만약에 호르몬이 정상 치수가 나오냐 안 나오냐 라는 거를 알아볼 때는 피검사로 그거를 알아본다고 해요.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뭐 지금 한 달 후에 오라고, 세 달 후에 오라고 했구나. 3달 후에 이제 다시 방문하라고 한 상태인데, 그때 피검사를 해야 된대요. 일주일 전에. 그래서 피검사 한 거를 바탕으로 이제 진료를 볼 때 그거를 보고 이제 호르몬이 정상인지 비정상적인지 이제 얘기를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이 얘기도 제가 꼬치꼬치 여쭤봐가지고 알아낸 거지,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은 그냥 피검사를 하는구나, 무슨 검사를 하는구나, 그냥 거기서 끝이지, 이거를 왜 검사를 왜 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을 거예요. 그냥 피검사 뭐 소변검사 이런 게 그냥 정형화돼 있잖아요. 그냥 하라만 하는 거지 뭐 그렇게 따지지 않고 그냥 뭔가를 위해서 하는 거구나, 그냥 이렇게만 알 수 있으니까. 그래서 이거를 알고 싶은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뭐 모르고 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, 뭐든 뭐 하라고 할 때 이걸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꼭 여쭤보셨으면 좋겠어요. 그러면 뭐 답을 안 해주는 건 아니니까. 네,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.